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언론에 오르내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오는 23일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성폭력 사건 상담 접수에서부터 법률 지원은 물론 예방 작업까지 감당할 예정인데요. 센터 설립을 지원한 3.1교회 송태근 목사를 만나 설립 취지와 앞으로의 사역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임 목회자의 여성도 성추행 사건을 겪은 3.1교회. 교회는 교회 성폭력 문제가 단지 3.1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깨닫고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함께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이제 숨어 있고 은폐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거두어내지지 않고 솎아지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점점 더 어둠의 구덩이로 몰락해 갈 것이다라는 걱정도 있고 염려도 커서 이런 이제 센터 설립을 이제 고민하게 됐던 거죠. 네네. 그 아픔이 있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한국 교회의 건강성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맞습니다.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근데 이 센터가 설립되기까지 목사님도 힘든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또 그 전임 목회자와 또 소송전도 펼치셨던 걸로 아는데요. 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개인적으로 힘든 거는 이제 동료들이 왜 같은 목회자가 그렇게 집요하게 그런 건강하지도 않는 문제를 자꾸 해집냐. 이제 이런 공격이 개인적으로 힘들었다면 힘들었죠. 공격이 많이 있었나요? 있었죠. 굉장히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저는 두 가지 차원밖에는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는 일단 그 피해를 입은 자매들의 상처를 영원히 치유할 수는 없지만 좀 위로라도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권징과 징계가 한국교회 전체 거룩성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좀 어렵긴 해도 피해자도 회복이 돼야 되겠지만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자도 회복이 돼야 된다. 예.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겠죠. 송태근 목사는 교회 성폭력 문제 해결 방법으로 예방 작업과 함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매뉴얼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 그렇지만 가장 진짜 작업은 예방 작업입니다. 신학교에서부터 커리에 넣어서 차근차근 가리켜 가면서 나아가서는 교단 내에서도 이런 매뉴얼이 좀 생겨서 이런 일들이 개교에 벌어질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아픔이 벌어졌을 때 가장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매뉴얼을 갖고 있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매뉴얼화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이단 교회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 그 주변에 이단 교회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 보도들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센터를 열기도 전에 수십 건의 상담 사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 거예요. 사례 중에 이단 교회에 그렇습니다. 케이스가 많다고요? 예. 거기서 이제 겪은 그런 성폭력, 성추행. 근데 그것이 자기들이 그냥 의뢰이 그럴 수 있다라는 이런 우민화되어 있는 종교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3.1교회 측은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를 하루빨리 독립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물론 교단과도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일 자체가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이걸 독립시키는 거죠. 어떤 개교회로부터도 재정적인 독립이 돼서 그 사건을 해결하고 또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될 때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려면 이건 개교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미 군단들이 이 일을 도와서 한국 교회를 조금 정화하는데 그리고 이런 일들을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저는 함께 해야 될 일이지 개교의 일은 아니라고 보고 개교의 일이면 건강하게 갈 수도 없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